도 사극에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이 갑바치를 통해서 조선시대를 움직인 청년 퇴계, 토정 이지함, 서경덕 이런 지성인들이 총망라됩니다. 그래서 이 세계와 이 세계가 어떻게 결합하는지, 또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볼 수가 있죠. 당연히 이 조광조가 나오니까 중종이 나올 테고 궁중사가 나오겠죠. 그래서 이제 이 궁중사는 역시 또 사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인천하에 나왔던 그 문정왕후와 정난정이 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거기 나온 에피소드는 TV에서 다룬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사극의 내용을 다 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정서와 도덕적인 이런 측면에서 현대인들이 훨씬 더 소심해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맛보는 게 아주 흥미진진하고, 여기에 이제 그 황진이도 나옵니다. 근데 황진이의 이런 모습은 아마 어디서도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. 황진이는 서경덕이 당대 최고의 기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수제자로 나와요. 카메오처럼 출연을 합니다. 근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출연을 해서 그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, 예, 그건 직접 책을 보고 확인을 하세요. 예,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을 알고 있던 것과 아주 다른 모습의 캐릭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. 자, 그럼 먼저 이제 이 꺽정이와 그의 친구인 칠두령. 이게 나중에 이제 청석골에 들어가서 칠두령이 된 거고, 처음에는 이제 그 꺽정이가 이제 봉학이, 유복이 이런 친구들하고 이제 의형제를 맺었죠.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, 어떻게 같이 자랄 수 있냐면 갑바치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. 갑바치가 서울 해화문 안에 이렇게 이제 갑바치라는 게 신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에요. 뭘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인이기 때문에 생활은 거의 그냥 무능한데 사람이 끝없이 꼬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조광조와 그의 친구들도 밤마다 찾아오고, 집에는 이런 이제 좀 집에서 대책 없는 애들, 그런 애들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. 그래 이 셋이 만나서 먼저 의형제를 맺고 너무너무 애틋한 이제 우정과 의리를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,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찢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얘들이 헤어져서 각각 다른 황천왕동이나 이제 다른 배돌석 이런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7명이 돼서 칠두령이 된 거죠. 예,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도원의 결의처럼 만나서 우리 으쌰으쌰 하자 이런 게 아니고, 각자 열심히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다가 보니까 길이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. 예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야말로 이제 현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한 게, 이 다 백수라는 거죠. 그러니까 천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수라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조선은 사농 공상 이렇게 있었죠. 선비, 농업, 그다음에 공쟁이, 상인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평민. 나머지는 불가촉 천민 혹은 이제 이 밑에 있는 이제 노비 계급 이렇게 이제 됐는데, 꺽정이는 소백정인데 나머지는 백정이 아니에요. 몰락한 왕족 출신도 있고 그냥 농민인데 유복자고 이렇게 돼서 장사꾼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제 그 신분들이 섞여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밖에 있는 마이너들이죠.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도 돈을 벌어서 장사꾼이 돼서 부자가 되면 자식을 과거에 보게 할 수 있거든요. 양반 신분도 살 수가 있어요. 그러거나 아니면 공쟁이를 크게 해가지고 또 재물을 축적하겠다. 아니면 땅을 많이 사서 지주가 되겠다. 이런 욕망을 가져야 되는데, 이 꺽정이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런 정착민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. 직업 자체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가에 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, 너 뭐 하고 사냐? 그러면 놉니다. 이렇게 말해요. 그러면 땅이 있냐? 없습니다. 그럼 뭐 하고, 그러니까
그냥 놉니다. 그게 너무 당당하게.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먹고 사냐? 그럼 아버지가 이제 소백정입니다.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노는 남자들, 이게 너무 흥미로웠어요. 근데 청년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중년이 돼서 처자식이 있는데도 되게 부러우시죠, 남성들은. 그리고 집에서도 너무 떳떳해요. 그리고 부인들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. 왜 노냐고 뭐 이렇게 잔소리 안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는 정규직 얻기 위해 너무 노력하고 막 정년 때까지 잘릴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뭐 유학 보내고 온갖 걸 다 하고도 집에서 귀를 못 펴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는 놀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스트레스 없이 그냥 잘 공존한다. 이러면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. 예. 일단 그런 거고 직업에 대한 욕망이 없다. 그래서 처음엔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. 그래서 벽초 홍명이가 좀 이상한 캐릭터들을 내세웠나.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공부를 했더니 선비도 사실은 노는 사람들이죠. 책을 보면서 노는 거죠.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. 직업을 갖는 순간 선비 지위에서 떨어집니다. 근데 그리스 시대에도 그리스 시대에 자유인하고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바로 정규직입니다. 빨래만 하는 사람, 뭐 옷만 만드는 사람, 요리만 하는 사람. 자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인생의 이 관점이 달라지죠. 아, 노는 것이 더 고귀하구나. 예, 저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프리랜서로서의 이 자긍심을 고전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, 확신을 갖는 거죠. 점점 더. 그리스 시대에도 이랬잖아. 조선 시대에도 이랬잖아. 예, 이런 게 이제 공부로 비전을 탐구하는 거거든요. 자유인이었어요.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철학이 이렇게 꽃을 피게 된 게 저 자유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, 직업이 없으니까 뭘 합니까?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 붙들고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문답을 하죠. 소크라테스가 그런 식으로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때까지 고문을 하죠. 그게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죠. 그래 뭐 디오게네스 뭐 이런 그리스 시대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광장에서 정말 노숙을 하면서 철학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야 그 철학이 가능한 겁니다. 정규직, 돈 이걸로만 환원되는 삶을 사는 한 철학은 불가능해요. 자기가 어떻게든 이 자유의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. 예, 그게 이제 자기 삶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길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런 욕망이 자연스러울 수 있었.